요즘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다리가 잘 붓고 운동하고 나면 회복이 유독 느리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브로멜라인이 좋다는데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독 성분으로도 나오지만 요즘은 소화효소나 항염 성분들과 함께 들어있는 제품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브로멜라인이 소화효소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붓기, 염증 완화 효과를 제대로 가져가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연구에서 사용된 권장 섭취 용량 기준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또 브로멜라인이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붓기 빠진다는 말이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실제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브로멜라인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작용과 오히려 피하셔야 하는 분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나에게 필요한지 지금 먹어도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 줄기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분해 효소 혼합물입니다. 파인애플의 다른 부위에도 들어가 있지만 특히 줄기의 고농도의 브로멜라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먹으면 입안이 얼얼하거나 텁텁한 느낌 드시죠? 브로멜라인이 입안 단백질을 분해해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판크레아틴 성분의 소화효소처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전반적으로 분해한다기보다는 고기나 생선, 단백질 쉐이커와 같은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화효소로는 단독보다는 다른 소화효소와 보조적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 목적으로 드실 때는 브로멜라인으로 하루 200에서 400mg 정도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효소의 능력을 확인하려면 엿가로 봐야 되는데요. 브로멜라인은 GDU라고 하는 엿가 단위를 사용합니다. 환산해 보면 제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500에서 1000 GDU 정도 됩니다. GDU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브로멜라인은 단순한 소화효소를 넘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작용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TNF-알파, 인터루킨6, 인터루킨8과 같은 염증 매개 물질의 활성을 조절해 염증으로 인한 부기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으로 브로멜라인은 수술 후 부기나 타박상, 외상 후 부종, 비염이나 부비동염, 골관절염 등에서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수분 정체나 호르몬 변화로 생기는 부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브로멜라인은 모든 부기에 작용하는 성분이 아니라 염증 반응이 동반된 경우에 의미가 있는 성분이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염증 목적으로 드실 때는 먹는 용량이 조금 더 높아요. 연구마다 효소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제각각인데요. 대부분의 제품에서는 GDU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GDU는 젤라틴 단백질 분해력을 보는 단위로 시험 조건은 pH 4.5, 45도에서 20분간 얼마나 분해하는지를 봅니다. GDU는 이론적으로는 그 시험법 그대로 다른 효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브로멜라인 활성평가에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FCC나 FIP는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대한 분해력을 보는 단위로 GDU와는 분해하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단위는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항염증 연구에서 사용된 용량은 하루 최대 2000mg까지였는데요. 이를 GDU로 환산하는 것은 원료마다 활성도가 달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g당 1200 GDU짜리 원료라면 2000mg은 2400 GDU가 될 수 있고 1g당 2400 GDU 원료라면 같은 용량에서도 훨씬 높은 활성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선택 시에는 밀리그램보다는 GDU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항염증 효과는 브로멜라인이 활성형으로 장까지 도달했을 때 혈중으로 그대로 흡수되어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어 공복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단백질 음식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어 장에서 흡수되는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으로 브로멜라인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면 장용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의약품으로 나오는 일부 브로멜라인은 실제로 장용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병원 약사회에서 브로멜라인 장용정 제품을 반으로 자르거나 분쇄했을 때 효과를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장용정 그대로 인공누이에게 누출시켰을 때 그대로 장까지 도달하지만 자르거나 특히 가루로 만들었을 때는 거의 활성이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품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제품은 장용정이 아니죠. 그럼 모두 효과가 없을까요? 브로멜라인이 활성화되는 pH는 4에서 9 범위입니다. 공복 시 위산의 pH는 1에서 3 범위라서 위산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브로멜라인이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산에 의해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장용정 제품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항염증에 대한 연구들 모두 장용정이 아닌 제품으로 실험을 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는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 브로멜라인을 경구로 투여했을 때 활성도를 측정했습니다. 위산에 의해서 상당수 소실되었고 위의 산도를 낮춰주는 제산제 투여로 소장에서의 브로멜라인 활성도가 더 잘 유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산에 의해서 전부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소량의 브로멜라인은 위를 통과하여 장에서 활성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함께 보고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경구로 브로멜라인 3g을 투여하였고 혈액 내에서 분해되지 않은 브로멜라인이 검출되었습니다. 두 연구 모두 소규모 연구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정리하자면 브로멜라인은 위산 환경에서는 일부는 분해되고 활성도도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소화작용이나 활성 보존을 최대한 기대하려는 목적이라면 장용정 제형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브로멜라인을 드신다면 식사 후 위 pH가 높아졌을 때 복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브로멜라인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냐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을 직접 태우는 다이어트 성분은 아닙니다. 다만 브로멜라인은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부종, 수술이나 운동 후에 나타나는 부기에서는 몸이 좀 더 가벼워진 느낌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고 동물 실험에서는 고지방 식이를 한 쥐에게 브로멜라인을 투여했을 때 체중 증가의 폭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다양한 기전이 연구 단계에서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자면 브로멜라인은 직접적인 체중 감량제라기보다는 식이 조절이나 운동과 함께 했을 때 부종 관리나 컨디션 개선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브로멜라인 제품을 고를 때는 밀리그램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효소 활성 단위가 표기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밀리그램이라도 효소 활성 단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멜라인 해외 제품들을 보면 한 캡슐당 용량이 CGN은 1500 GDU, 닥터스 베스트는 1500 GDU, 나우푸드는 1200 GDU, 라이프 익스텐션 1200 GDU로 좀 비슷비슷합니다. 좀 더 낮은 용량은 내추럴 팩터가 한 캡슐당 500 GDU였습니다. 소화 목적으로는 내추럴 팩터가 좀 더 적합하고요. 항염증으로 드신다면 1200에서 1500 GDU 범위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멜라인 복용 시 주의해야 할 분들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항응고제나 항효소판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브로멜라인의 효소판 억제 작용으로 인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파린이나 플라빅스 뿐만 아니라 평소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도 멍이 잘 들거나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 전후에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브로멜라인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파인애플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도 브로멜라인 복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복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브로멜라인이 안전한 물질이라고 해도 특히 고용량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사나 메스꺼움,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이 보고되었고 알러지 반응이나 출혈 경향으로 코피나 월경 과다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브로멜라인 복용 중 생기는 가벼운 소화기 증상은 용량이나 복용 방법 조절로 완화될 수 있지만 알러지 반응이나 출혈 경향이 나타나면 반드시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브로멜라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소화 건강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